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창지 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창씨 개명은 알아도 창지 개명은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창지 개명,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고 편리하게 통치하고자 우리나라 고유의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꾼 걸 말합니다. 시민들은 이처럼 창지 개명된 지역명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사용하고 있고 창지 개명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지 개명이 남긴 흔적과 현재에 끼치고 있는 영향,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서 깊은 옛 지명의 상당수가 소멸된 화성시의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화성시 반월동입니다. 지난 1914년 이전까지 화성시에 반월동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고장의 이름은 아름다운 순우리말인 반달이. 마을에 집들이 모여있는 모양이 반달 같다고 해서 반달마을이라고 불리다가 점차 반달이 마을로 변한 것인데 일제가 한자 표기로 바꾸면서 달 월자를 붙여 반월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 이름이 바뀐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소멸돼 버린 곳도 있습니다. 과거의 안녕리였던 현재의 안녕동. 원래 이 마을 인근에는 석고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안녕리와 합쳐지면서 수백 년간 불려왔던 동네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주민들에게도 석고동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어르신 혹시 그 안녕동 주민이세요? 예, 혹시 그러면 석고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석고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어디 지명이에요? 여기 동네래요. 옛날에. 아 그래요? 일제는 모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창씨 개명에 앞서 이른바 창지 개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14년 4월 1일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우리 고유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꾼 겁니다. 화성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35곳이었던 면단위 행정구역은 통폐합을 통해 16곳으로 줄었고 369곳에 달했던 리와 동도 210곳으로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의 지역명도 상당수가 바뀌거나 사라졌습니다. 35개 면의 지명 가운데 단 6개를 제외한 29개 지명이 바뀌거나 없어졌고 369개의 동과 리의 이름도 239개가 변경 또는 소멸돼 130개만이 남게 됐습니다. 이 같은 창지 개명은 조선의 민족성 말살이라는 대명제 하에 행정 편의와 지방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 식민지 황국 식민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일본 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이나 자기 정체성을 없애게 말살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중요했고, 그다음에 형식적 제도적으로는 체계, 행정 체계를 만드는, 식민지적 지방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게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백 년간 지속돼온 마을 공동체의 파괴와 주민들의 공동체적 정서를 해체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마을 정체성도 점차 흐려지며 현재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에 가지고 왔던 공동체적 양식 혹은 그 정서, 그 의미,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창지 개명을 통해서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복원되지 않은 채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우리 선조들이 각 마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이름 지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고유지명, 이를 없애거나 바꿔버린 창지 개명의 결과물은 오늘날까지 110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앞서 창지 개명을 통해 수많은 고유 지명이 훼손된 화성시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유 지명이 변경되거나 소멸된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2개 이상의 구역을 폐합하면서 대표 지명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덕리면과 화척지면, 둔지곤면을 하나로 폐합을 하게 되면서 음덕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척지면과 둔지곤면이라는 이름이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2개 구역을 합치면서 각 구역의 이름 1개씩을 따서 이름 붙인 경우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현재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이 동탄면의 경우에는 동북면의 동자 그리고 이 어탄면의 탄자를 합쳐서 동탄면으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한자풀이를 좀 해보자면 동북면은 화성시 동북 쪽에 위치한 곳이고 어탄면은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곳이라는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글자씩만 따옴으로써 각각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이 2개 구역을 합치면서 전에 없던 새 명칭을 부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미지곤면과 저팔리면 이 2 지역을 합치면서 비봉면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으면서 기존 이름들은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여러 마을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화성시 삼화리는 연화동과 이화동, 도파동 각각의 꽃의 의미를 가진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 세 곳을 모두 병합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화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또 각 마을의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앞서 보셨듯이 순 우리말로 되어 있던 고유 지명을 억지로 한자로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동탄에 서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원래 서구동은 오산천과 야동천이 합류하는 하류에 이 돌무더기가 많다고 해서 돌모루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렇게 한자 이름으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밖에도 과거에는 공동체의 이름이 담긴 촌, 곡, 평, 이라는 글자가 사용이 됐지만 모두 리로 일괄 변경되는 등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우리의 고유지명이 훼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유지명이 변경된 유형을 살펴보니 폐합하며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동네부터 억지로 바꾼 사례까지 참 성의 없게 함부로 지명을 바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시의 창지개명 실태와 또 고유지명의 변경, 소멸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관련해서 박희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서 화성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창지개명이 된 지역명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경기 지역에서 정말 많은 마을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이 창지 개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구운동의 경우 당시에 상구운성 마을과 하구운성 마을이 합쳐져서 구운이라는 새로운 마을명이 생겨났고, 자, 그다음 용인시 신갈동도 신촌마을과 갈천마을이 있었는데 신자와 갈차가 합쳐져 신갈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성남시 분당동 역시 분점리와 당우리의 분 그리고 당자가 합쳐져 분당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현재 분점리 당우리는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1914년 당시 일제가 경기도의 군현을 통폐합한 모습입니다. 순 한글 지명도 한자 지명으로 바꾸고 일부 지명은 일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됐는데요. 일단 1914년 이전에 경기도에는 총 5,384곳의 군과 면리, 동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통폐합과 창지개명이 이루어지면서 무려 2,300여 곳이 줄어들어 3,010곳만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유지명이 그 당시에 소멸됐는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명이 창지개명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창지개명이 이루어진 지역명을 좀 되돌리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도내 398개 읍면동을 특정해 지명 변경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의 약 40%인 160곳의 고유 지명이 창지 개명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경기도가 낸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창지 개명 경기도가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2020년 1월 16일 당시에 배포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 중이며 향후에 대상지가 확정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고유한 행정지명 복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이런 추진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계획 결재를 받고 31개 시군에 공문 발송을 했고 2월 말일 정도까지 회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 개별 문서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일부에서는 관련 행정동에도 이제 한번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온 데도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음. 그러니까 한두 개 문서가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회신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관련 시군에서 좀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조금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경기도의 지명 되찾기 계획 발표 이후 행정지명 복원 절차 진행 과정이나 각 행정동에서 추진 중인 사안은 현재로서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애당초 이 창지 개명된 지명을 다시 복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교체 사업에는 약 4천억 원이 투입됐고 준비 기간에는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지명 복원 사업도 역시 긴 시간과 가늠하기 어려운 예산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창지 개명된 지명이 주민등록부와 등기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교체하는 절차와 함께 또 기존 주민들이 겪는 혼란, 주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가장 큰 문제 중 또 하나입니다. 대상지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요. 또 타당성 분석을 거쳐 조례 제정까지 무려 9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지명 복원이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려 9단계 절차까지 정말 보신 것처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일제장재 청산을 생각하면 당장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비용이나 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까지 참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우리 고유 지명을 되새기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테니스를 치는 휴식 공간, 화성 서구동에 자리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 이름은 서구동의 옛 지명을 사용한 돌모루 공원. 돌모루는 돌이 모이는 곳이란 뜻으로 오산천과 야동천이 만나는 하류 지점에 돌 무더기가 많았던 지리적 특성을 담은 겁니다. 돌같이 주변이 산이 좀 있어서 그냥 산 안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동네 이름으로 쓰이지 않아도 공원 이름으로라도 쓰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에서 현재 지명 대신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병점동의 아파트에 쓰인 느치미 마을 또한 거북이를 뜻하는 순우리말, 옛 지명을 담았습니다. 비봉면 검다짓길, 양간면 느지짓길 등 새로 만든 도로명 주소를 비롯해 마을 도서관에 붙은 이름도 고유 지명입니다. 아예 주민들이 나서서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 이름을 옛 지명으로 지은 곳도 있습니다. 반월동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열어오고 있는 마을 축제 이름은 이른바 반다리 축제입니다.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15년경부터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반다리라는 명칭을 넣어서 반다리 빛 나눔 축제라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개최를 하게 된 거죠. 명칭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지역 주민들이 또 설명도 하고 뜻을 나누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명 주소 등이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유 지명을 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역 역사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지명이 갖고 있는 정체성, 지역성이 있고 그걸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고유 지명. 사라졌던 옛 지명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노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창제 개명된 옛 지명을 복구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유 지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창제 개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역사 문화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장을 백창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명이 일제시대 때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명 이 창지 개명의 의미와 변경 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창지 개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좀 원래 있었던 용어인가요, 이게? 창지 개명이란 말은 역사에 원래 있었던 용어는 아니에요. 그게 2019년, 20년에 경기도가 일제시대에 지명이 개편된 거에 대한 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해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창지 개명이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창지 개명은 일제가 한국 사람들의 성씨를 바꾸면서 했던 창씨 개명에 빗대어서 지명을 바꾸었다고 해서 창지 개명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1914년에 한국의 지방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 개편의 주조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이 군, 면, 리 단위가 자그마했어요. 이걸 통폐합하면서 이 군을 통폐합하고 면을 통폐합하고 리를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나라 군의 한 30%가 통폐합이 됐고요. 면은 한 40% 넘게 리, 동은 50% 넘게 통폐합되는데 통폐합을 하면서 큰 원칙은 두 개의 그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니 각자 한 자씩 아웃된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한 자씩 나온 거는 그 당시로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행정지명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러면 이 창지 개명을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을 식민지하니까 식민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단위로 나와 있던 행정구역의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주된 이유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필요성 때문에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명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현대에 와서 이 지명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이제 가장 큰 시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20년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원래로 돌려보려고 해서 시군의 의견 조회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일제시대 1914년에 만들어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다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도 다 쓰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평군의 경우 같은 경우도 원래 양지군과 지평군이 합해져서 한 자씩 따라서 양평군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복원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양평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양평군은 양지군과 지평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행정구역을 나누는 건 지금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지군이나 지평군 중에 한 명칭만 가져오게 되면은 양지군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은 지평 쪽 사람들이 반대할 테고 또 지평군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양지 쪽 사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이미 해방되고 거의 60,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록 일제시대에 바뀐 지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2020년도 당시에 경기도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뭐 공연불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별 성과가 없었죠. 예. 이게 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좀 어렵다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울까요? 그럼 이걸 옛날로 돌린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돌린다 하더라도 돌리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 행정구역 명칭이 다 바뀌죠. 명칭이 바뀌면 도로명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뭐 토지대장 이걸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가치 사용하는 모든 문서들에 있어서 뭐 하다못해 자동차 같은 버스 같으면은 뭐 경기도에 무슨 버스 뭐 무슨 시에 무슨 버스 있죠.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꾸고 난 뒤에 들 수 있는 경비 또 지명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새로 지명을 정해야 되는 것 또 그다음에 그에 적응하기 위한 혼란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미 1914년에 그 이렇게 지명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는 거는 학계에서나 보통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여론조사기관 조사를 하면서부터 이게 다시 주목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좀 그렇게 그 이슈 제기가 그렇게 그 적어도 그 창지 개명과 전국의 시군 통폐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맞지만 그걸 개편한다고 한 문제 제기에는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혼란이 이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축제명이나 거리 명칭을 좀 옛날 지명으로 바꾸거나 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국 사람들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그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공감을 좀 하는 편이죠. 그 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일본이 우리들의 지명을 훼손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개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고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지 개명에 대해서 심층 보도해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고 더불어 우리 땅의 고유 명칭까지 일본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본 잔재 지명들을 다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 축제나 조성되는 장소, 기관, 거주지 등에 이제라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의 일부인데요. 언어와 명칭은 이렇듯 사람의 행동과 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